100kg 밑거름을 줬다라고 했을 때 100kg 밑거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60kg만 밑거름으로 주시고 나머지 40kg은 추비로만 주시더라도 이렇게 수확량이 드라마틱하게 1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본감자 영상 찍고 있고요. 첫 번째랑 두 번째 영상 좀 보고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랑 두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이제 감자의 전반적인 생육 특성이랑 인산의 중요성, 좋은 인산을 써야 된다. 그리고 추비가 필요하다. 추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밑거름 같은 경우도 속효성 제품을 써야 된다. 왜냐면 감자는 초기에 빨리 자라고 후기에 늦게 자라니까 초기에 빨리 자라게 하려면은 양분 공급 잘해야 되고, 양분 공급은 결국에 밑거름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완효성 제품 말고 속효성 제품을 써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추비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논리적으로 뭔가 좀 제대로 보여드린 게 없는 것 같고, 추비는 NK, 칼슘 정도만 줘야 된다라는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한 것 같아서 추비를 실제로 줬을 때 정말 감자가 중요하게 수확량이 증가하냐라는 부분을 좀 내용을 구성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질소 역할에서 질소를 추비했을 때 양상을 보여드릴게요. 질소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증가해요. 질소 주면 수확량도 증가하고, 질소 잘 주게 되면은 뭐 수확량이 잘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좀 큰 다마들 있잖아요. 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큰 다마인데 큰 다마의 비율 자체도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질소는 수확량도 증가시키고 다마의 크기도 증가시키는 고마운 애인데,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전분의 함량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고, 또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이렇게 내부가 이렇게 쪼개지는, 내부의 갈변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소를 정량을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과한 질소가 공급이 되거나 특히나 생육 후반기에 질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분의 함량이 감소해서 아주 맛이 좀 떨어진다라거나, 어쨌건 감자 본연의 역할에서 조금 멀어지는 감자가 생산이 된다라거나, 이제 이렇게 감자의 쪼개짐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감자 쪽은 완효성 질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추비인데요. 되게 재미있는 자료입니다. 일단 이 그래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하늘색은 질소를, 죄송합니다. 이 하늘색은 질소를 안 준 거고요. 이 초록색은 질소를 160kg 준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질소를 160kg 주긴 했는데 100kg, 60kg 이렇게 분시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긴 한데 왼쪽 거는 물을 안 준 거, 오른쪽 건 물을 준 거예요. 그리고 3반복했고 6반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물을 안 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물을 준 자료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질소를 안 줬을 때보다 질소를 헥타르에 160kg, 즉 300평에 16kg 줬을 때 수확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죠. 뭐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질소를 주는데 그냥 밑거름으로만 다 줬을 때, 그리고 밑거름으로 100kg 정도를 주고 웃거름으로 60kg 줬을 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한 뭐 40% 정도를 절감한 거네요. 밑거름으로 40% 줄이고 나머지 40%, 16분의 6이니까 뭐 한 40% 정도 나올까요? 8분의 3이니까 8, 4, 30, 40% 정도 나오네요. 60%, 원래 100% 정도를 다 밑거름 했을 때, 그리고 60% 밑거름, 40% 웃거름 했을 때 바뀐 건 없어요. 준 양도 똑같은데 수확량이 지금 무려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질소를 아예 안 주게 되니까 수확량이 40톤이었습니다. 질소를 60kg 주게 되면 수확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90kg 주게 되더라도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고, 120kg 주더라도 증가하고 있고요. 150kg 주게 되니까 오히려 좀 감소하는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서 60kg 줬을 때 60을 다 주는 거, 30, 30으로 나눠서 주는 거, 지금 나눠서 주는 게 더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죠. 90을 줬을 때 90을 다 주는 거, 60, 30 나눠서 주는 거, 30, 30, 30 나눠서 주는 거, 지금 오히려 나눠서 줄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120을 다 주는 거, 90, 30으로 나눠서 주는 거, 60, 30, 30으로 나눠서 주는 것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제 과하니까 보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추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눠서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추비를 더해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셨던 밑거름이 있으면 그 밑거름의 양을 좀 줄이세요. 밑거름 100% 다 주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밑거름을 내가 한 뭐 300평 기준으로 120kg, 100kg 줬다.
100kg 밑거름을 줬다라고 했을 때 100kg 밑거름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60kg만 밑거름으로 주시고 나머지 40kg은 추비로만 주시더라도 이렇게 수확량이 드라마틱하게 10%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시기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장이 15cm 정도가 되었을 때, 초장 15cm는 우리가 어디서 봤었냐면 여기서 봤었어요. 여기서 초장이 20에서 40cm, 이 시기가 의미하는 거는 감자가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15cm에 주는 이유는 비료가 녹고 비료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가 필요하니까, 그 시기가 필요하니까 15cm에 미리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따지고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종하고선 한 30일 정도 지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식하고선. 그래서 지상부가 15cm 정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괴경 형성기 직전이죠. 직전에 바로 공급을 하면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감자 하시는 분들은 다 멀칭 재배를 하시고 있어가지고 추비 공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흡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효적으로 들어가는 질산태, 질소가 어느 정도 상당 비율로 포함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멀칭 재배다 보니까 요소태 질소보다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일부 들어가 있는 형태의 질소를 60% 밑거름으로 주시고 나머지 40%는 초세가 15cm에서 20cm 정도 됐을 때 공급을 하시면은 수확량이 그냥 관행보다 10%가량 증가한다라는, 감자는, 이 시기, 즉, 초장이 15cm 되는 시기, 감자가 생성되는 시기에 맞춰서, 웃거름을 추가로 주는 게 아니라, 밑거름의 양을 40% 줄이고, 그 40% 증가한 웃거름을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감자는 초기에 빨리 크고 나중에는 늦게 크고 그리고 멀칭 재배를 하기 때문에 주는 질소의 형태가 질산태 질소, 밑거름도 마찬가지고 웃거름도 마찬가지고 질산태 질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완효성 질소라고 불리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정량 들어있는 형태의 질소를 공급하면 되겠구나 해서 플러스로,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비율을 보니까 질소뿐만 아니라 가리가 질소보다 높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칼슘까지 추가로 들어가는 NK 칼슘의 형태, 단 여기서 N은 질산태가 베이스고 암모니아태는 조금 들어간 걸 베이스로 주시면은 참 좋은 양분 관리가 되겠구나까지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또 보셨던 거예요. 질산태 질소가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감자에 좋습니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그냥 짧게 정리하고 오늘 질소의 형태 부분을 좀 짧게 정리하고 인상까지 같이 건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결국에 질산태 질소랑 암모니아태 질소의 비율이에요. NO3라고 써있는 게 질산태 질소고 NH4라고 써있는 게 암모니아태 질소죠.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반반이고요.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더 높아요. 그리고 지금 12량입니다. 헥타르에 120kg, 180kg, 240kg를 이 정도 비율을 유지하면서 준 건데 어쨌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확의 지표가 높아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는 의미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암모니아태 질소를 투입해가지고 뭔가 독성이 생겼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적지 않았지만 저는 이 그래프를 반드시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감자는 다른 작물과 다르게 초기에 빨리 큽니다. 그러니까 초기 관리할래, 후기 관리할래라고 하면은 다 관리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전 초기 고르겠습니다. 초기 고를 거고요. 이 초기 같은 경우는 밑거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데 밑거름으로 질산태 질소를 쓰게 되니까 질산태 질소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밑거름에 빠르게 공급되는 형태, 빠르게 감자가 크는 시기에 양분이 공급될 수 있는 형태인 질산태 질소를 밑거름으로 썼으니까 수확량이 증가한다라는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나머지 부수적인 기능이죠. 질산태 질소를 쓰게 되면은 흙 입자랑 흙의 점토 입자랑 흡착이 안 돼가지고 감자로 잘 들어가요. 낭비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질소가스 휘산이 없어요. 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산성에서 잘 자란다고 했는데 약산성에 우리나라는 온대 기후니까 암모니아태 질소를 뿌리게 되면 15%가량의 암모니아 가스로 휘산되면서 감자를 괴롭히는데 질산태 질소를 공급하게 되면은 이런 가스가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감자에 장애가 없습니다. 가스 장애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pH 부분도 말씀드릴 게 많고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 이제 인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산 기억나시죠? 인산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죠. 질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가리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칼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양분들도 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인산 같은 경우는 수확량 늘리고 다막 크게 만들고 다막 개수 많이 만들고 건물중을 늘리는 유일한 이 네 가지를 다 상승시키는 유일한 양분이에요. 유일한 양분이기 때문에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감자 자체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뿌리를 강하게 만드는 인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인산이 얼마나 감자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래프 부분을 보시면은 인산을 잘 주게 되니까 수확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산을 잘 주게 되니까 다마의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인산을 잘 주게 되니까 수확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정리한 거죠. 수확량 증가하고 감자의 크기도 증가하고 감자의 다마 크기도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자의 다마의 개수도 증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적진 않았지만 건물증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전분 같은 게 잘 합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차가지고 그냥 뻥가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가 차곡차곡 뭔가 감자의 양분을 뭐 비타민 C라든가 전분이라든가 뭐 이런 감자의 그런 감자가 생성해내는 물질들이 잘 감자에 차곡차곡 차가지고 단단하고 크게 키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시리얼이고, 이게 그 사탕수수고, 여기 이제 감자입니다. 그리고 그 인산을 주지 않았을 때, 똑같이 인산을 주지 않았을 때 수확량을 그냥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이라고, 상대적인 수확량을 10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인산을 이제 충분하게 줘야 되는 양만큼 공급을 했을 때 과연 시리얼이랑 사탕수수랑 감자가 얼마만큼 수확량이 증가하는지,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본 건데, 시리얼 같은 경우는 5%가 채 증가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한 7%, 8% 정도가 증가하는 모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120에서 125 사이니까 123, 124%가 수확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사탕수수나 시리얼에 비해서 인산을 넣었을 때 수확량의 증가가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인산의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산을 잘 넣어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뿌리 길이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밀이에요, 밀. 밀은 뿌리가 120cm 정도 되는데 감자는 뿌리가 60cm 정도 된대요. 뭐 이제 길이를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토양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제곱미터당 1.1m까지 뻗을 수 있다라고 하고, 오트라는 거는 15m까지 뻗는다고 하고요. 이제 그 뭐 화분과의 라이그라스라는 애는 50m까지 뻗는데요. 감자는 뿌리가 없다라고 봐야죠. 나머지 작물들이랑 비교하면 뿌리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자는 인산을 되게 좋아해요. 인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뿌리가 약해서 인산을 잘 못 흡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인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감자는 인산의 요구도랑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도가 높다보다는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선호도라는 표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니까 잘 자란다는 거죠. 시리얼이랑 사탕수수 같은 경우는 인산 주더라도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그냥 그럭저럭 잘 자라는데, 감자는 인산을 주니까 엄청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일단 뿌리가 너무 빈약해서 인산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인산 자체가 우리나라 토양에서 이동이 잘 안 돼서 근권부까지 이동을 잘 못하고, 흡수가 되는 새뿌리까지 이동을 잘 못하고, 더군다나 인산 자체가 특성이 지온 낮을 때도 흡수가 잘 안 되고, pH가 낮을 때는 또 알루미늄이랑 붙어가지고 흡수가 안 되고, pH가 높을 때는 칼슘이랑 붙어가지고 흡수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봄감자들은 대부분 인산이 부족해서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꼭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 마지막, 인산이 잘 공급이 돼야 된다. 어떤 인산을 어떻게 공급해야 되냐라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건 이번 시간 요 정도 그림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는 인산 선호도가 되게 높은데 뿌리가 약해서, 그리고 인산 자체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감자가 인산을 잘 못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인산을 감자에 넣어줍시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도 보셨던 것처럼 쪼개서 주니까, 추비를 해주니까 감자의 생육이 되게 좋아지네요. 그렇게 되면 밑거름을 40%로 줄이고 나머지 40%는 웃거름으로 줍시다. 하지만 이 웃거름은 질산태 질소가 많이 들어간 NK, 칼슘이어야 합니다. 까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좋은 인산 줘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좋은 인산이 뭐냐? 감자에 좋은 인산이 도대체 뭐고 얼만큼 줘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